오늘은 매니지먼트 앤드 매니저 두 번째 시간 이게 슈퍼바이징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용어가 20세기 100년을 통하여 이제 진화해 왔는데, 이 슈퍼바이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전부터 그 전근대 시대부터 초기 산업혁명기까지, 그러니까 초기 산업혁명기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을 관리 감독한다, 경영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단어는 슈퍼바이징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 이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에 묶인 사람, 그걸 페전트, 농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장농이든 소장농이든 그렇게 농토를 떠날 자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농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도 다 세습이 되잖아요. 베이커, 암스트롱 이런 거 다 이제 직업을 이제 세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원 경제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감시하고 감독하는 어떤 기본적인 뭐가 이제 체제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넓은 농토 밀밭이네요. 그 농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농부들을 관리 감독할, 뭐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마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쪽 그 단어로는 집사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이제 전체적인 필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농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근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근대 산업 사회 이전의 사회에서 직업적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면 absolutely 대부분은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던, 대부분의 가업은 농업이니까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물려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같이 처음에 이제 같이 뭐 아버지 거들다가 돕다가 차츰차츰 이제 정통한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경쟁력을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근대 사회의 직업적 스승은 아버지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바람은 아들이 자기 무등을 타고 자기 어깨를 타고 더 이제 넓은 곳을 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종이 비행기를 더 멀리까지 날리고 뭐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소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16세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19세기에 절정을 이룬 앵크로즈 운동과 그다음 이촌향도 시골에서 농민들을 땅에서 떼어내서 도시로 이제 몰아붙였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에 의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13세기 이럴 때의 패스트 뭐 이런 뭐 재난으로 인해서 이 자원 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길들을 만든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상단에 들어간다든지 그 도시의 자치정부에 들어간다든지 또 뭐 대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학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유산으로 받고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던 이 구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를 탄생시켰던 전 근대에서 이 길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스터와 도제가 나타나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도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마에스트로가 되겠다고 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출신이 다 다른 것이죠. 너는 여기서 왔고 나는 저기서 왔고 출신이 다 다른데 같은 목적을 가진 어떤 이익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스 베버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 근대의 이런 길드 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그 도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스터가 이 도제가 제대로 또 망치질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이 슈퍼바이징, 그냥 뭐 비전이 아니라 슈퍼, 아주 강력하게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눈앞에서 확인되는 그런 시대였다. 20세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산업혁명 초기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국 이제 시작이지만 대단히 열악했죠. 노동자의 조건은 장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노동의 재생산, 건강과 지적인 어떤 그 생활의 재생산이 곤란할 정도로 거의 소모적으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물레방아에서 기관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막 16시간씩 일하고, 퇴근하다가 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먼 곳이니까, 집에서 떨어진 곳이니까 거기서 그냥 헛간에서 자고 뭐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6세기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 구빈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1, 2차 앵크로즈 운동으로 도시에 이제 그 농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빈민군을 형성하고, 이게 산업 예비군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생산적인 모습이지만, 이 정부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유랑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치안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위험 요소가 되니까, 유랑민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구빈, 이제 이름은 가난을 구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유랑민을 이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랑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구빈법에 따라서 구빈원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부모 이런 고아들을 이제 모아다가 키우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 어린이 노동, 그 어린이 노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 최대 노동 공급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빈법은 정부 입장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남아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석탄을 캐는 건지 보면, 여기 이제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노동, 아이 노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그만 데, 이렇게 굴뚝 같은 데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탄도 캐고 하는 거는 몸집이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냥 여자가 아니고 임산부도 이런 열악한 노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기계에 막 아이들이, 얼라들이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못 봤지만, 이 기계에 아이들이 아직 규칙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막 들락날락 하니까 족쇄를 채워가지고 기계에 묶어놓은 그런 사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와 여성 노동, 거의 착취 수준의 여성 노동이 이제 많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빈원이라고 고아원 사진인데, 이 구빈원에서 이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이제 환경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낮았겠죠. 그래서 이제 1933년에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된 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그 뒤로 꾸준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구빈법에서는 16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라, 어디 못 가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열악하게 이제 그 노동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37살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위생, 그 다음에 뭐 식사, 그죠? 휴식, 다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1933년에 바뀐 내용은, 아동노동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은 12시간 이상 시키지 마라.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아이들은 12시간 이상 시키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최소한의 복지, 뭐 교회에 데리고 간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옷을 한 번씩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계가 도입되면서 최소한의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노동의 어떤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공장 부수를 해서 의무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국의 노동법은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 강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기계와 인간의 결합, 그러니까 토지와 인간이 결합하던 농업에서 기계와 인간이 결합하던 초기의 공업, 초기의 공장은 어땠느냐 보면, 이제 이 사진들은 이제 뭐 다임러 벤츠 쪽 그 공장 제작소라고 하는데, 뭐 이제 큰 나무 기둥이 있고 여기저기 이제 뭐 뚱땅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포드 시스템처럼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이나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늘어놓은 거죠. 제작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장이 아니라 이게 공방이다, 공방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농토에 농부가 있고 그것을 지켜본 마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초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 붙어 있는 그 직원이 있고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 감독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슈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징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징을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슬로건이 뭐냐면 at my sight, 내 눈앞에 있어. 내 눈앞에서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간이 곧 생산량이니까 이때는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의 형태는 포디즘 이전이죠. 그러니까 도제식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쭉 작업장에 늘어놓고 뚱땅거려서 어떻게 한 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요런 이제 도제식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객은 그때 당시 이제 이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유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상한 수집품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사치품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급자 시장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있기만 하면 물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팔린다.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고객이 사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인식은 그냥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 이건 무조건 팔리는 것이고. 그러면 고객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고 하면 내부 고객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이거는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일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일할 사람 많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부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노동 중심이죠. 아까 이야기처럼 육체노동 중심이고 일하는 시간 정도가 이 일의 성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속적이죠. 신분제에서 계약제로 그러니까 농업에서 이제 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신분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의 관계는 매우 종속적이고 권위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근대 사회와 그리고 근대 산업 사회 초기에 현장 감독 또는 경영 관리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은 단어는 슈퍼바이징이고, 이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금태 관리 같은 게 있을 거고, 작업장에서의 규율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작업량도 현장 감독이, 그리고 그 작업의 품질도 현장 감독이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였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의 그 핵심적인 도구는 눈이죠. 눈이고 자기가 직접 수동적으로 그죠? 자기 손수 관리하는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매니지먼트에 관한 그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어 슈퍼바이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포디즘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슈퍼바이징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새로 나온 단어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정 용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포디즘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